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교직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연수를 맡은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 장학사 현서입니다. 본 연수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현황과 교육활동 보호의 목적,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 및 유형, 그리고 사안 발생 시의 대응 및 조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주요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사가 존중받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모욕, 명예훼손, 생활지도 불응 유형이 약 6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는 2022년 799건, 2023년 1290건, 2024년 1학기까지 631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월 평균 심의 건수로 환산하면 2023년에는 108건이며 2024년은 105건입니다. 전년 대비 약 2.7%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교육활동 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활동 침해가 증가하면서 교육활동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024년 국회에서는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교권보호 5법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휘법, 그리고 아동학대 처벌법을 말합니다. 교권보호 5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권을 명확히 하고 학생의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며 보호자에게도 교원과 학교의 교육지도 존중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원지휘법에서는 교권보호가 아닌 교육활동 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학교 공동체 모두를 위해 교육활동 전반을 보호하는 포괄적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교육활동 보호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원지휘법에 규정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원지휘법 제19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침해 주체는 학생 또는 보호자 혹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람이 해당하며 침해 대상은 공사립학교의 교원입니다. 침해 유형은 교원지휘법 제19조를 통해 총 18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 건강을 훼손하거나 신체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상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현하는 모욕, 물건을 원래의 용도대로 쓸 수 없게 하는 손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행위인 성폭력 범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전송하는 불법 정보 유통,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직무 및 업무를 방해하는 공무집행 방해와 업무 방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반복적으로 간섭하는 반복적 부당 간섭, 교원의 영상 등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부당한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무고, 그리고 학교장 판단 유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침해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조치해야 할까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히 초기 대응하여 교육 현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침해 행위 중단을 요청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현장에서 벗어나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특별휴가, 조퇴, 병가 등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부상치료 및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활동보호 안심콜 탁을 통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보호 안심콜 탁 1600-8787은 상담을 통해 피해교원의 요청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법률, 행정, 심리상담 등 피해교원을 중심으로 원스톱 지원하여 피해교원의 회복 및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을 위하여 관리자 및 업무 담당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지 즉시 개입해야 합니다. 교육 현장의 안정화를 위해 피해교원의 의사를 확인 후 즉시 분리 조치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관할교육지원청에 사안 신고를 합니다. 피해교원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피해교원 및 침해 관련자에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후 피해교원 및 침해 관련자의 의견과 자료를 종합해 관할교육지원청으로 사안 발생 보고를 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합니다.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사안이 접수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법령에 따라 침해 학생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교원지휘법 제25조에 따라 1호 학교에서의 봉사부터 7호 퇴학까지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해서도 교원지휘법 제26조에 따라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만약 보호자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의 조치를 미이행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보시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주요 정책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에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25개 교육지원청으로 전면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센터 내에 장학사, 주무관, 교권전담 상담사, 변호사 등 전문 인력도 확대 배치하였습니다.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는 침해 예방, 사안 지원, 회복 지원을 통해 지역 기반의 현장 밀착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되었던 한라인을 교육활동보호 안심콜 탁 1600-8787으로 개선하여 운영합니다. 탁은 막힌 것이 없이 시원스러운 모양을 뜻하는 말로 피해 교원에게 모든 지원을 막힘없이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이 법적 안전망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보호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원보호 공제사업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치료비, 민사 또는 형사소송 재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한 물품 파손비, 위로금, 긴급 경호 지원 등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렇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존경받고 학생이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를 위해 교육 공동체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전하게 가르치고 행복하게 배우며 상호 존중하는 평화로운 학교는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